봄이 맑은 공기와 함께 찾아오면 좋겠지만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이야기, 오늘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킴벨 피부과 병원의 이혜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봄철이 사실 굉장히 괴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알레르기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알레르기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알레르기 항원 또는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러한 알레르기 항원들에 의해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봄에 알레르기가 유독 심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모든 물질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네. 계절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유독 봄철에 알레르기 반응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꽃가루와 같은 항원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꽃가루. 그렇다면 흔하게 일으키는 꽃가루가 있을까요? 네.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서 수정하는 꽃을 풍매화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건데, 네. 이 풍매화에 속하는 그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민들레와 같은 종류들이 봄철에 흔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보통 4, 5월에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고 특히 이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분산되므로 대기 중에 꽃가루의 빈도는 오후 시간대와 초저녁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봄철에 특히나 심해질 수 있는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와 관련된 피부 질환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봄철 알레르기 항원과 관련된 질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드러기와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인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피부 상층부에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네. 아주 특징적으로 팽진의 형태의 병변을 보입니다. 이 팽진이라는 것은 모기 물렸을 때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네.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이 가능하고 대체로 서너 시간 있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며 또 새로운 부위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두드러기는 심한 경우에 기도 점막이 부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또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봄철에는 이제 꽃가루와 같은 호흡기 항원 외에도 봄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식품 알레르기, 또 벌과 같은 곤충이나 봉침 시술 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잔물집이나 진물, 인설 등을 동반한 가려운 형태의 발진이 올라오게 되는데,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눈꺼풀 주위를 포함한 얼굴이나 목, 또 팔다리 접히는 부위이고 네. 심한 경우는 전신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과 같은 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가족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진단을 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또 아토피 피부염은 봄철 꽃가루뿐만 아니라 황사나 미세먼지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접촉성 피부염은 어떤가요? 예, 마지막으로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접촉 부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한 가려움과 함께 수포, 진물 등을 동반한 그 붉은 발진의 형태를 보이는데, 봄철에는 산행 후에 식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는데 네. 발목이나
손목, 종아리, 손 그리고 또 얼굴 등과 같이 노출을 시키는 부위에서 잘 생깁니다. 대표적인 항원으로 온나무가 있는데 온나무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은 매우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나무에 의한 이 알레르기가 네네. 있는 분은 왜 오딱 못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모두 그 소양증이나 발진을 감소시키는데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경구 투여나 주사요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드러기의 경우는 호흡곤란이나 의식 혼미를 동반하는 쇼크 증상이 있을 때는 초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하고 또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외용제 사용을 같이 해볼 수 있으며 보습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게 일단 예방인데 이거 네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은 그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되겠는데 네. 사실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외출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최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콘택트 렌즈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시는 게 좋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외출 시 입었던 옷을 즉시 세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진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나하나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346번님 방송 듣고 계시죠? 신청하신 곡 전해드립니다. 린다 론스테드입니다. Long Long Time.